사람들이 끈기가 없어서 일을 못한다고 생각해. 내가 실행력이 부족하다는 거를 좀 끈기가 부족한 것 같아요 라고 말하더라고. 근데 난 그걸 들을 때 안타까웠어. 왜냐면 나도 끈기가 없는 사람이야. 나는 끈기를 믿지 않아. 끈기는 누구나 다 부족하다고 생각해. 근데 디얼 마이 20 진짜 오랜만이다. 이 시리즈 자체가 되게 많은 사랑을 받았잖아. 평균 조회수 되게 높고. 근데 왜 안 찍었어요 그동안? 내가 책 나오고서 너무 많은 것들을 한 권의 책에 쏟아내고 나도 너무 많이 쏟아내다 보니까 사실 제일 큰 거는 동기가 좀 결여됐지. 최근에 업사이클링이라는 인터뷰 컨텐츠 시리즈를 시작을 했잖아. 그거 하면서 외부 촬영을 많이 갔어. 그럴 때마다 성지 PD랑 같이 대화를 하는데, 성지 PD는 지금 20대고 난 30대고 물어보는 것들을 하는데 카메라 놓고 찍으면 디얼 마이 20인데? 이래서 내가 할 말이 아직 남아있구나, 하고 싶은 말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최근에 이런 댓글을 내가 봤어. 20살로 돌아가고 싶다. 지금 22살인데 나이 먹으니까 현타 오지게 오네. 33살인 내가 22살이 나이 먹었다고 현타가 온다는 댓글을 보니까 내가 현타가 오지게 오더라고. 그래서 디얼 마이 20의 첫 기획 의도답게 나의 20대를 후회 없이 만들어준 사소한 행동들, 이런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다 해서 준비해봤어. 그런 컨텐츠 되게 많잖아. 20대 때 이거 해야 된다, 이거 안 하면 후회한다, 대단한 거 말고 나한테는 사소한 행동들이 누적돼가지고 나에게 좋게 작용한 것들이어서 그런 거를 좀 나눠보면 나만의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 첫 번째는 적을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한 거. 살다 보면은 되게 불편한 일이 많이 생긴다?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서브웨이를 간 거야. 플롱 달라고. 거기 메뉴판에도 플롱이라고 써있어. 근데 한국에선 플롱이란 단어 잘 안 쓰나 봐. 계속 못 알아듣는 거야. 그래서 30cm요? 그래서 제가 네. 그래서 근데 그때부터 그분이 기분이 상하셨는지 되게 퉁명스럽게 나를 대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기분이 좀 안 좋더라고. 그러면은 그럴 때 나도 되게 쌀쌀맞게 굴고 싶잖아. 근데 거기서 내가 근데 되게 잘 만드시네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그리고 감사합니다 하고 나왔어. 근데 그 사람도 나한테 좋은 하루 되세요 이러면서 좋게 이렇게 된 거야. 샌드위치 만들 때 거기다 뭘 할지 어떻게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절하게 하면 그 사람이 다음엔 더 잘해줄 수도 있지 않을까? 나한테 무례하게 굴거나 나를 괴롭히거나 못되게 구면은 나도 그 사람한테 복수하고 싶고 퉁명스럽게 대하고 욱해서 감정적으로 대하고 싶잖아. 나는 회사를 다닐 때 나를 싫어하는 상사를 만난 적이 있어. 심지어 나를 자르는 회사도 있었고. 근데 나도 거기서 싸우고 혹은 그 회사를 고소한다거나 여러 가지 할 수 있었지만 되게 좋게 나왔거든. 나오고 나서도 그 회사 찾아가서 인사하고, 그리고 심지어 나는 그 회사에 일을 줬어. 내가 그 다음에 들어갔던 회사에서 인쇄를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이 회사가 잘하니까 이 회사에다 일을 주자 해가지고 1000만 원 단위의 일을 그 회사에 줬어. 근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내가 오히려 더 기분이 좋아지더라고. 내가 더 큰 사람이 되고 멋있는 사람이 된 것 같고, 그들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순간 내가 해고당했을 때 쪽팔림과 자존심이 상했던 게 다 회복이 됐어. 사람은 어디서 어떻게 만날지 모르는 것 같아. 내가 세상이 진짜 좁다고 느낀 게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블링 엠파이어라는 LA에 사는 부자 에이시안들에 대한 다큐멘터리인데, 한 에피소드에 잠깐 주인공 중에 한 명의 친구로 나왔던 사람이 있는데 나 싫어했던 그 상사 있지, 베프사인 거야. 그런 것처럼 세상이 되게 좁고 내가 어디서 누굴 마주칠지도 모르고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내가 그들의 도움이 필요하게 될 수도 있고 혹은 그들한테 나의 중요한 게 달려있을 수도 있어. 예를 들면 내가 학교 다닐 때 적을 줬어, 회사 다닐 때 적을 줬어. 그럼 내가 지금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님들은 제 쓰레기다 이러면서 저격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얘기들로 많이 무너지는 사람도 우리 많이 봤잖아. 누가 나한테 무례하게 굴어도 넘어가고 복수를 한다기보다 그냥 그 앞에서는 웃고 좋게 넘어갔던 일들이 지금의 나를 또 지켜준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만약에 그런 복수를 하고 나에게 적을 만들었으면 그게 언젠가 나한테 돌아올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살았을 것 같아. 두 번째는 나를 주인공으로 만들어줄 주제곡을 항상 갖고 있었던 거. 시기별로 주제곡이 있었던 것 같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 럭키드로 책의 프롤로그에도 쓴 내용인데 Never Gonna Give You Up이라는 노래를 듣고, 원래 사랑 노래인데 가사가 나에게는 꿈처럼 들렸다,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고 너를 실망시키지 않을 거고, 이런 얘기인데 거기서 너가 사랑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건데 나는 그게 꿈의 얘기로 들은 거야. 내가 힘든 상황이 있을 때 꿈을 포기하지 않을 거고, 그 노래를 들으면서 그걸 상기시켰던 것 같아. 그때 그 노래를 듣고 주인공으로 살겠다 이렇게 했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어릴 때부터 나는 주인공이야 라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고 살았나 봐. 그러니까 어떤 노래를 듣고 이게 내 얘기다, 내 주제곡이다 약간 정했던 것 같아. 내가 호주에서 워킹홀리데이를 하고 있을 때였는데 아침에는 서빙을 하고 저녁에는 그 옆 가게에서 설거지를 할 때였어. 근데 그때 내가 들었던 노래가 켈리 클락슨의 A Moment Like This라는 노래였는데, 그 노래 가사가 지금 같은 순간을 누군가는 평생을 찾고 이 특별한 순간이 나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게 믿기지가 않는다, 이런 노래 가사거든. 처음에 나는 그게 진짜 꿈에 대한 노래인 줄 알았어. 왜냐면 내가 그 노래를
알게 됐던 게 켈리 클락슨이 아메리칸 아이돌 시즌 1에서 우승하고 우승 무대에서 울면서 이 노래를 불러. 나에게 이 순간이 일어나는 게 믿기지 않는다. 이렇게 나는 들린 거야. 나중에 영어를 배우고 영어를 알게 되니까 아 이게 사랑 노래였구나를 알게 된 거지. 필리핀에 있을 때는 또 레인보우라는 노래가 있었고 그런 게 다 있었던 것 같아. 나에게 힘을 주는 주제곡을 갖고 있다는 게 되게 사소한 일인데 갖고 있으니까 내가 힘이 들 때 포기하지 말자 이렇게 응원을 해줄 수 있는 힘이 돼줬어. 그래서 내가 최근에 나는 어떤 주제곡을 갖고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저스틴 비버의 피치스라는 노래 알지? 너를 위해서 졸지아에서 좋은 복숭아를 갖고 왔고 너를 위해선 이런 걸 해줄 거야 이런 노래 가사거든. 사랑 노래야. 그거를 또 나한테 투영한 거지. 내 꿈한테 잘해주자. 내 꿈한테는 이런 걸 해줄 거고 좋은 거를 해주겠다. 약간 이런 의미에서 힘이 들 때 이 노래를 들으면 다시 힘이 나더라고. 좋은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 나한테. 세 번째는 뭔가를 할 때 늘 환경을 먼저 조성하려고 했던 거. 내가 최근에 어머니랑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울컥했던 게 어머니가 나한테 지금도 너의 목소리가 잊혀지지 않는 순간이 있대. 너가 미국에 있을 때 회사에서 잘리고 그날 내가 전화를 했대. 너무 오랜만에 전화를 해서 어머니가 무슨 일 있나 하고 전화 받았는데 엄마 좋은 뉴스랑 나쁜 뉴스가 있어. 뭐부터 들을래? 내가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엄마가 그러면 나쁜 일을 먼저 듣고 좋은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자. 나쁜 뉴스가 뭔데? 나 회사에서 잘렸어. 엄마가 그때 가슴이 철렁했대. 그러면 좋은 뉴스는 뭔데? 그랬더니 내가 엄마 나 회사 잘렸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그게 그 엄마가 잊혀지지가 않는데. 그러면서 엄마가 생각할 때 너의 최고의 강점은 어떤 환경에서든 최선을 다하는 게 너의 가장 큰 강점인 것 같아. 엄마가 볼 때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내가 잊고 있었던 것들이 떠오르더라고. 그래서 그 기억이 다시 생생하게 나오면서 그때 해고당하고 제일 먼저 뭐 했지? 했는데 나는 그 당시에 슬픈 것보다 배반감, 억울함, 쪽팔림 그런 게 더 컸던 것 같아. 그래서 그 다음날 집에 와서 자고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한 게 짐 정리, 방 정리, 책상 정리를 했어. 출근할 곳이 없으니까 내가 여기서 이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책상 정리를 먼저 했던 것 같고 그때 영어가 부족하다고 느꼈을 때 내가 유학생활이 없이 회사 일을 했으니까 이겨내려면 환경을 조성해야겠다. 그래서 일부러 룸메이트도 한국 사람 아닌 사람들로만 항상 룸메이트 집에 들어갔고 회사도 최대한 일부러 미국 회사에 들어가려고 엄청 노력했고 내가 미국에 있는 동안 한국 프로를 다 끊었어. 그래서 그때 유행했던 드라마 유행가 이런 것도 다 모르더라고. 그런 환경을 조성했던 거.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자고 했을 때도 가장 먼저 했던 게 환경 조성이었고 카메라 세팅해놓고 조명도 세팅해놔서 내가 코드만 꽂으면 조명이 나오고 버튼만 누르면 촬영할 수 있게 책상 앞에다가 세팅을 했어. 이 모든 게 나는 환경을 조성한 거였던 것 같아. 사람들이 끈기가 없어서 일을 못한다고 생각해. 끈기가 없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끝까지 못 끌고 가고 내가 실행력이 부족하다는 거를 좀 끈기가 부족한 것 같아요 라고 말하더라고. 근데 난 그걸 들을 때 안타까웠어. 왜냐면 나도 끈기가 없는 사람이야. 나는 끈기를 믿지 않아. 끈기는 누구나 다 부족하다고 생각해. 특히 나는. 그래서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걸 난 항상 먼저 했던 것 같아. 왜냐면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냥 한단 말이야.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있으면 그거를 내가 하고 싶은 일처럼 만드는 심리적인 것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하고 싶게끔 만드는 환경도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운동 같은 것도 내가 하기 싫으면 억지로라도 할 수 있는 환경을 세팅하든지 아니면 재밌게 할 수 있는 운동을 하든지 하면은 그걸 더 꾸준히 할 수 있잖아. 회사 다닐 때 출근하는 거 너무 힘들었거든? 근데 꾸역꾸역 맨날 출근했잖아. 근데 그게 그 환경이 조성돼서 그런 거거든? 뭘 하고 싶든 내 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나? 이걸 항상 먼저 생각했던 것 같아. 그런 되게 사소한 것들이 좋은 작용을 해줬던 것 같아. 대학교 때 학교를 통학하는 시간이 내가 되게 길었어. 버스를 타면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거야. 대신에 지하철을 타면 1시간밖에 안 걸리는데 그럼 여러 번 갈아타야 돼. 그래서 집에 갈 때 도서관을 들려서 내가 보고 싶은 책을 사서 버스 뒷자리에서 읽었어. 그러면은 1시간 반이 시간이 아깝지가 않더라고. 뭐라도 했다라는 그런 성취감도 들고 그것도 글이 많은 책을 읽었으면 힘들었을 건데 내가 읽고 싶은 책, 그림이 많은 책 혹은 사진이 많은 책 그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습관을 들이는 게 너무 쉬웠던 것 같아. 업사이클링 시리즈의 첫 번째 게스트 송희구 작가님도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첫 차를 타고 회사를 출근해서 책을 읽고 일기를 쓰고 블로그 글을 썼대. 그게 말이 쉽지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라고 물어봤거든. 근데 송희구 작가님이 그러더라고. 아침에 지옥철 타는 게 더 싫었다고. 그렇게 마인드셋을 바꾼 거야. 지금 안 일어나면 지옥철을 타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일어나면 편하게 앉아서 회사도 가고 새벽 차를 타면 차표가 또 싸다고 하더라고. 그러고 나의 일도 할 수 있는 시간도 확보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게 힘든 일이지만 이분한테는 재밌는 일이 돼버린 거야.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너무 좋은 방법인 것 같아서 내가 여러 가지 실행력을 높이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계속해서 지속하게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줬던 것 같아. 그래서 끈기가 부족하지 않나? 계획했는데 내가 실행하지 못하고 자신감이 떨어져 있고 주인공을 하는 것 같지 않고 이런 사람이 있다면 나를 주인공으로 만들어준 주제곡을 정하고 환경을 세팅하고 최대한 적을 만들지 않는 거. 난 이게 되게 좋은 역할을 해주는 사소한 행동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 오늘 여기까지.